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키냥기입니다. 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처음 들려줄 책은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라는 산문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별의 다른 변명을 덧붙이지 말기를. 나이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미래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믿지 않아요. 사랑이 모자랄 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이 헤어지기 좋은 구실이 됐을 뿐일 거예요. 사랑한 순간 여왕그리처럼 함께 행복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각자의 인생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 인생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결속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별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그저 우리 사랑이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 이별에 다른 변명의 꼬리표를 달지 말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비겁한 이별이 될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의심한다는 건 사실 믿고 싶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감정이다. 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감정.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에서 어떤 근거들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려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바탕이 된 관계를 형성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의심하는 게 바로 우리다. 이를테면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그렇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면 그에 대한 인증을 요구한다든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 그 자리에 이성이 없음을 인증한다든가,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이토록 어렵다. 친구, 가족 관계에서도 이처럼 믿지 못해 의심하는 일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의심 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믿었고 배신당해본 경험이 있다. 배신으로부터 온 아픔들은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관계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의심을 계속해서 뒤풀이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아팠던 기억 때문에 의심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의심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의심을 반복하는 것이 무한한 만큼의
확신을 준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심 끝에 자리 잡힌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간 믿음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믿음이니까. 너무 믿고 싶은데 의심부터 하고 보는 스스로가 너무 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그 의심마저 확신으로 바꿔줄 인연이 찾아오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 왜 사랑을 이유로 상처를 주나요? 왜 우리들은 누구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될까? 이별을 함으로써 관계라는 것 자체 때문에 받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연인 사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그런 상처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연인 관계는 특별하다. 완벽하게 남이었지만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친구, 아니 더 나아가 부모님보다도 더 가깝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 연인과는 부모님처럼 서로 기댈 수도,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연인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도 있다. 나의 그 어떤 것이든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인이기에 더 각별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최악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누구보다는 미워하는,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지만 갈라서면 남남일 뿐인 사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게 된다. 갈라서면 남이 될 사이라며 상처를 주는 행동도 서슴없이 해버리게 된다. 사실 그저 갈라서면 남 될 사이라면 오히려 상처를 덜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나의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 있었던 사이인 동시에 갈라서면 남이 될 사이인 존재이기에 더 강한 표현들로 상처를 준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상처를 꼬집기도 한다. 미움이 극대화돼 아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나는 정작 그래놓고 제대로 이별하는 연인들을 본 적이 없다. 그 순간 상처 주기 위한 행동들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던 것일 뿐, 그 시기만 지나면 여전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늘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뱉는 말들은 후회가 될 뿐이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조각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깊게 박혀 빼낼 수 없는 칼날이 되어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 것이다. 후회도 그때뿐.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던 행동은 어느새 감정의 습관처럼 스며들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된다. 가장 가깝고 아껴주어야 할 사이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이 역설이 나는 너무 아프다.
우리는 왜 아껴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껴주는 감정만 건네줄 수는 없는 걸까? 깊게 아껴주는 만큼 미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깊이만큼 미워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참 밉다. 마음에 길을 낼 수 있다면 아껴줄 수 있는 마음에만 길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건네게 된 상처는 가슴 속에 두고두고 남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 흐르는 피가 잘 멈추지도 않고 그 상처의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상처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욱신거릴 것이다. 내 마음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소중함의 깊이만큼 그 깊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상대를 상처주고 싶은 악에 가득함의 깊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순간 잠시 다른 감정으로 전이된 마음을 휘둘러 두고두고 아플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자. 잊지 말자. 이 사람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상처를 주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파하는 모습보다 웃는 모습만 보고 싶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 번째 이야기.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좋아진다. 우리는 모두 외롭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 관계라는 것을 형성한다. 가족, 친구, 연인 등등. 관계라는 걸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 존중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호의들을 통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외로울 때도 종종 있다. 기대한 만큼 상대방에게 무언가가 돌아오지 못할 때 그렇다. 누구라도 그런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다. 더 커진 외로움은 당신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더 망설이게 했을 거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다. 당신의 큰 기대가 그만큼 큰 실망감을 안겨줬을 뿐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망설일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기대가 적으니 작은 호의 하나에도 더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라는 게 없어지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을 떨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에 임하냐에 따라서도 외로움이 옅어질 수 있다.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칫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체념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풍부해진답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인연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은 무관심뿐이다. 감정이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표현해야 전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이 더욱더 값지다고 생각한다. 직접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자연스레 느껴지게끔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해 라고 말해도 그저 말만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뿐. 그 말에는 사랑이 전혀 없던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에 100%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말로 전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충분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으니 스스로 느껴라 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확인, 애정 표현, 사랑이 넘치는 눈빛과 같은 것이 바로 여전히 서로가 사랑을 이어가도 된다는 확인의 과정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 관계를 이어갈 확신이 들지 않게 된다. 자신이 표현하는 만큼 상대방으로 돌아오는 표현은 없으니 혼자만 사랑한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식고 표현할 사랑조차 남지 않게 된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에 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사랑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확인시켜줘야 한다. 물론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묵뚝뚝한 말투로 내뱉는 무관심의 말들을 의미하진 않는다. 각각의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표현 방식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안심하는 사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줄 때 안심하는 사람, 잠에서 깬 직후에 보내는 안부 연락에 안심하는 사람. 사랑의 표현에는 많은 방식이 있고 사람마다 사랑받음을 느끼는 순간조차 다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난 이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뿐 그러니 내가 스스로 느껴라 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상대방이 어떤 순간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사랑을 표현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받을 때 더 안심하고 그 사랑에 깊게 잠길 수 있다. 6번째 이야기. 먼저 사과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좋다. 연인 사이 사과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보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잘잘못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개선될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까. 사실 연인 사이 다툼은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화난 사람이 기분을 풀고 그런 과정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잘못한 적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화를 풀어야 할 사람이 화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인 만큼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사과하면 될 일인데 괜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느라 사과 한마디가 어렵기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가 풀리지 않는다. 더 억지를 부리며 상대방을 상처 주기도 한다. 마음은 분명 그게 아닐 텐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화가 났든 도리어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든 그저 이 소중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지금 본인이 미안하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입장임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입장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함께 미소 지으며 행복하기에도 모자란 이 소중한 순간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순간들로 되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에 기꺼이 먼저 사과한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이 소중한 순간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자기 자신보다 너와 나, 우리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진실로 깊숙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위해 그런 노력을 다할 때 그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던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먼저 하는 사과를 자신의 권리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과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더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사과는 엄연한 호의일 것이다. 그 마음을 깨닫고 서로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관계가 연인 사이일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알고 상대방의 그러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며 스스로의 관계를 가부로 여기게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호의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먼저 사과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우리 관계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너무 고마운 상대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다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당신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먼저 사과해라. 잘못해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하는 사과를.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그녀가 깊은 잠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마음만이라도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